자, 구성학 실전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구성학을 점학으로 활용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걸 좀 살펴봤고요. 몇 가지 또 연동법이라든지 연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숙달이 되실 수 있도록 기본 원리가 좀 인지가 되셨으면 자꾸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따져보시고 안 되시면 자꾸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원리는 심플해요, 그렇죠? 심플한데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상황에 이제 적응을 해서 내가 잘 연결을 해나가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방법들이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사안들이 이제 궁금한 거냐. 그래서 이제 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 용 중심으로 보는 거, 또는 체와 용 중심으로. 왜냐하면 구성은 작용에 이제 치우치기 때문에 용이라 하고, 구궁은 원래 원궁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체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잘 살펴가지고 어떤 뭐 기륭이라든지 현재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즉 본명성 1에서 9까지에 대한 사안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궁금해하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쭉 드린 자료 중에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 장소, 사람, 사물, 공간, 추상적인 의미 빡빡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죠. 뒤편에 있는 내용 보면. 근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다 점학으로 활용할 때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기본적인 이제 구성의 상이, 구궁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숙달되게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 나머지 뭐 휴대폰 상황 하나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이제 내외 사 내외 사문법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했던 뭐 연동법이나 연좌법이나 여러 가지 방식 뭐 이제 그러한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내외의 상황을 같이 본다라는 거죠.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면적인 상황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약반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물론 뭐 이 방법을 뭐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이걸 뭐 못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일시반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건데, 일반 중심으로 보느냐, 시반 중심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이거고, 이제 일반 중심으로 보는 것을 그 사안이나 아니면 이제 본명성 위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외면적인 그런 상황을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굳이 좀 나눈다라고 하면 성패 중심으로 본다라 하고, 시반 중심으로 보는 거는 이제 내면 중심으로 봐서 기륭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 기륭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우리 정학의 원리가 이제 시반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반에서 일반으로, 그렇죠?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의 일시반을 놓고 일반 중심으로 보느냐, 시반 이거 다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인데 이제 시반 중심으로 보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 것을 내외 사문법이다. 그래서 요 외면 중심으로 보는 것을 외사문, 내면 중심으로 보는 것을 내사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 시반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의 명칭의 근원처는 그 육임에 보면 정단 팔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단이라고도 하고 점단이라고도 하고, 뭔가 이 점화학을 활용해서 현재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8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월장을 가지고 보는 것을 직사문, 그리고 이렇게 사과 3전 중에서 1, 2과를 보는 것을 외사문, 3, 4과를 보는 것을 내사문. 외사문은 외부의 상황,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외부의 상황을 보는 걸 외사문이라고, 내사문은 가정적인 상황, 내부의 상황, 현재 상황,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선봉문이고, 선봉문, 직사문, 외사문, 내사문, 그 다음에 이제 3전으로 가서 이제 발단문, 이역문, 귀결문, 변화문. 뭐 어렵죠? 이게 이제 총 8가지를 보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거를 거기에도 외사문법, 내사문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제 명칭이 인접학문에서 저는 왔을 거라고 보고, 이제 이 구성에도 내외사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일시반이 있으면 일반 중심으로, 일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그러니까 일반이 있으면 나머지 시반에 있는 숫자를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어로, 그리고 그 궁을 서술어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죠? 하고 대신에 일반의 원궁이 있죠. 일반이 숫자가 어느 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그 원궁에 있는 놓여져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숫자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두 양반의 숫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궁의 의미하고 같이 서술어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 이면 상황, 이면의 상황을, 일반 현재의 이면의 상황을 일반 원궁에 놓여져 있는 그 구성 숫자하고 그 궁을 설명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이 놓여져 있는 궁을 설명을 하고 플러스해서 이면의 상황, 원궁의 상황까지를 설명을 해서 뭔가 겉으로 드러난 성패의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외사문법이라 합니다. 외사문법. 그러면 시반 중심으로 보는 거, 시반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시반에 일단 본명성이 놓여져 있는 숫자를 시반에서 똑같이, 시반에서 일반의 숫자가 같이 동의하고 있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의 숫자를, 시반을 주어로 일반의 숫자를 목적어, 보어, 부사어로, 그리고 놓여져 있는 궁을 서술어. 단 대신에 오한파는 그대로 다 기륭을 거기다 가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시반의 원궁에 놓여져 있는 숫자를 또 해석을 한다. 그럼 그게 시반의 이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해가지고 뭔가 이 본명성의 외면 상황과 내면적인 상황을 같이 봐서 성패나 기륭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이거를 내외사문법이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반으로부터 일반을 해석을 하고 주로 해석을 하고 시반에서부터 그러니까 일반에서부터 시반으로 해석을 하고 이거를 그래서 플러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게 그냥 스탠다드한 방식이에요. 스탠다드한 방식인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일반 중심, 시반 중심 그리고 일반의 이면 상황, 시반의 이면 상황, 원궁의 상황 이거를 조금 더 읽어주는 그 전에 그 연동법하고 연좌법을 다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연동법은 그 구성 숫자가 놓여져 있는 궁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연좌법은 뭔가 그 구성에 지금 있는 궁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의미를 궤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궤적을 흘러가지고 왔는가. 또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구성 숫자가 행한 바의 결과가 어느 궁에 가서 원래 들어온 자리가 있으면 그 숫자가 다른 자리로 밀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채용변이라고도 했고 본중말이라고도 했고 그런 과정성을 연결해서 어떤 그 스토리의 텔링의 어떤 과정들을 이어가는 방법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다 설명될 수 있고 풀릴 수가 있는데 굳이 조금 이걸 이제 어떤 그 강조점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일반 중심으로 보느냐 시반 중심으로 보느냐 그런 차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이 무인이에요? 네, 무인일 신시. 네, 신시에 보면 이런 반이 이렇게 딱 나오죠, 그렇죠? 이런 반이 나오면 뭐 누구 걸 한번 봐드릴까? 선생님? 본명성이 뭐야? 자, 그러면 지금 본명성 사이에 내 외사문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뭘 물어보진 않았지만 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렇죠? 사의 현 상황을 보자. 사를 보면 자 외사문법은 본명성의 외면적인 상황이라 했고 그 외면적인 상황에 일반 중심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사가 어디 있어요? 사가 그렇죠? 사가 여기 간궁에서 그렇죠? 간궁에서 자 본명성 사는 돈이 안 돌아가네. 돈 걱정하고 있네. 돈 걱정하고 있네. 본명성 사는 여기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그 대충도 맞고 대충도 맞고 이게 또 간의 대충이잖아요. 돈도 어느 돈이냐면 집안 문제의 돈인 거예요. 그렇죠? 돈이 대충도 맞고 돈이 깨졌죠. 그렇죠? 돈이 융통이 변통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본명성 사의 현재 외면적인 상황이에요. 외면적인 상황이면 이게 이제 성패죠. 성패를 본다 그랬죠. 성패를 보면 그렇죠? 성패를 보면 그럼 본명성 사가 처한 원궁에 그렇죠? 원궁에 보면 구가 있잖아요.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계약서를 문서를 여기가 거래궁이잖아요, 그렇죠? 문서를 새로 잡으려고 시작하려는데, 그게 지금 어때요? 어려운 거지, 지금. 거래가 지금 안 돼서. 자, 그대로 이 본명성 사의 원궁의 상황. 그럼 원궁에는 구가 있는데 구가 암건먹은 삼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삼은 시작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계약서를 만약에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작성하는 게 거래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이 거래가 깨져 있는 안 돼 있는
본명성 사가 돈의 융통이 안 돼서 변화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을 결합하면 뭡니까? 아, 본명성 사는 지금 뭔가 거래를 하려고 계약서를 꾸미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어? 아니,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외사문이, 그쵸? 본명성 사의 외면적인 상황이다. 성패니까, 아, 이 사람 계약이 좀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가 돈 때문에 안 되겠구나. 돈 문제 때문에, 그쵸? 이 정도로 유추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본명성 사 하나는 어디 있어요? 사 하나는 중궁에 들어있죠, 그쵸? 중궁에, 그쵸? 중궁에서, 중궁에서 일과 함께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중궁은 일을 그냥 뭐 어려움이라고 해도 돼요, 그쵸? 일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쵸? 뭐, 아랫사람도 되는 거고, 아랫사람도 되는 거고, 뭐, 자녀도 되는 거고, 자녀도 되는 거고, 그냥 거래가 어렵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가 어렵다. 어렵다가 되는 거고, 10안에 그 원궁의 상황이, 그렇죠? 원궁의 상황이 어쨌든 요게 이제 암검이 들어가 있잖아요. 3위. 예? 3위 암검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구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경우도 주종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사가 어려움과 함께 사면초가에 처해 있어서 그냥 이거는 이제 그 문서도 되고 이건 빛나고 밝아지고 드러나는 것도 되니까 시작이 좀 어렵다. 그렇죠? 시작이 어렵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어쨌든 또 이렇게 이제 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죠, 그렇죠? 상황 보는 건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뭐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요 10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삼합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본명성 사가 무슨 일을 새로 시작을 하고 도모하고 그게 계약관계 일이거나 그렇죠? 아랫사람 관련 일이거나 이러면 그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패도 패에 귀착되기가 쉽고 기륭도 지금 하지 말아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스테이하거나 관망하거나 그러는 게 좋겠다라는 상황으로 일반에서 10안을 10안에서 일반을 그대로 그죠? 그대로 요거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본명성 사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죠? 본명성 사는 자금 융통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자금 융통이 안 돼서 지금 정지 상태, 정체 상태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면 상황을 보면 이게 그렇죠? 뭔가 문서 관련 상황인 거예요. 문서, 계약서 관련 상황이나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공부도 될 수 있는 거고 시험도 될 수 있는 거고 있지만 대부분 시험에 돈이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문서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곤궁하고 간궁에 부동산궁에 대충이니까 그렇죠? 이게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거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렇게 지금 읽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약관법의 상황이에요. 약관법. 그래서 일시반에서 본명성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본명성 중심의 운세 전개 상황을 판별할 때 주로 상황한다. 그러니까 본명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또 어떤 그 점학이라는 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물건을 찾을 수가 있겠는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본명성 중심으로 파악을 할 때, 그리고 본명성이 처해 있는 외면적인 상황이나 내면에 움직이는 모습, 외면적인 상황을 외사문이라 하고 내면적인 모습을 내사문이라 한다. 그러니까 용어 정도 이렇게 파악해 두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본명성의 원국에 동해한 구성 숫자, 이거는 본명성이 현재 처한 상황,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외사문을 한번 보면 일시반 중에서 일반에서 본명성이 위치한 궁을 살펴서 동해한 구성을 함께 해석을 한다. 이를테면 만약에 본명성 구라 하면, 그렇죠? 본명성 구라 하면 본명성 구가 일반에서, 그렇죠? 일반 이건 이제 뭐 흉사를 좀 안 놓고 그냥 숫자만 놓은 거예요. 구가 일과 함께 곤궁에 있잖아요, 그렇죠? 곤궁에. 그러니까 곤궁은 가정도 되는 거고, 또 중소규모 직장도 되는 거예요. 곤궁이, 그렇죠? 곤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목적 상수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문서도 되고, 여러 가지 송사도 되고, 구설도 되고, 수술도 되고, 이별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건 본명성 구로 본 거 아니에요, 그죠? 구가 일과 함께 공궁에 있는데, 이럴 때 일은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거가 될 수도 있고, 일의 의미 중에 비밀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 물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직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본명성 구가 집일 수도 있고, 이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구조이지만, 어쨌든 이걸 직장이고 이 사람이 직장인이라고 보면, 본명성 구는 직장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통변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본명성이 위치한 궁을 살펴서 동해안 궁을 해석한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고 이거의 원인 결과를 나타나고 성패를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 자, 외사문의 이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명궁의 일반 구성수를 해석하고 이어서 일반 본명성과 동해안 구성수의 원궁의 구성수를 해석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일반 구성수의 원궁이 뭐가 있어요? 7이 있죠, 그렇죠? 7. 네, 7.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루는 비록 비밀스러운 일이 뭔가 이 본명성 구가 돈의 자금이죠, 자금. 자금의 변화인 거예요, 그렇죠? 자금의 변화를 다루는 비밀스러운 일. 그럼 직장에서 자금의 변화를 다루는 비밀스러운 일은 뭘까? 비자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숫자로 보면 그냥 숫자인 것 같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면적인 상황이 본명성구. 그래서 이렇게 구성수를 해석을 한다. 또 예를 보면 본명성 구는 일반의 공궁에 위치하고 원궁에 살펴보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7하고 8이 있었죠, 그렇죠? 돈이 커다란 변화에 처해 있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9가 계약하는 궁이니까, 그렇죠? 돈으로 부동산을 계약한다도 되죠. 8이 부동산이니까. 뭐 이런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커다란 변화에 처해 있거나 돈으로 부동산을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자 보면 현재 곤궁에서 9가 일반에서 10안에 1과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이 뭡니까? 이렇게 어떤 그 돈과 관련된 이슈를 안고 있어요. 10안의 공궁에 1이 있고 직장 내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면 상황은 원궁을 본다 그랬죠. 이 궁에